네, 2025년 네이버 블로그 여전히 해볼 만할까요?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은데 블로그 괜찮을까요? 이런 의문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분에게는 맞고 어떤 분에게는 블로그가 맞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해 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2012, 3년도였기 때문에 벌써 10년도 훌쩍 넘었죠. 그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는 블로그가 여전히 괜찮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플랫폼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 그게 적합한지, 그러면 어떤 걸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삽니다라는 책을 2013년 11월에 냈는데 이게 블로그로 시작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블로그를 토대로 퍼스널 브랜딩을 했는지 일대기가 다 담겨 있으면서 노하우, 스킬 이 모든 것들을 담은 책이라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길을 좀 가이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블로그에 글을 쓰니 인생이 바뀌었다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인스타를 시작하니 인생이 바뀌었다. 누군가에게는 유튜브를 시작하니 인생이 바뀌었다 일 수 있어요. 블로그를 하면서 제가 가진 변화를 제가 5가지를 적어놨거든요. 이게 지금은 어떤 플랫폼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환경을 바꿀 수 있다예요. 내 관심사, 취향 혹은 롤모델,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저는 블로그를 활용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다 블로그에서 놀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블로그가 좀 그런 면에서는 시들하죠. 단순히 내 환경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블로그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쓴 글들을 되게 심도 있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제가 메일을 보내서 만나자고 하고 그분들이 주최하는 모임에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요즘엔 유튜브에 많이 계시죠. 인스타그램은 제가 조금 애매한 게 인스타그램은 너무 숏폼으로 짧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단편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글 몇 개만 보고 우와 이 사람이 정말 괜찮다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저는 잘 들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운영하는 유튜브나 블로그가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제가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면 인스타그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마케터 커리어를 가졌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블로그를 잘했더니 우리 회사 블로그 마케팅 해줘 라는 수요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전히 일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를 잘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네이버를 잘 다룬다는 게 아니라 SEO라고 하는 검색 키워드를 잘 다루는 능력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텍스트 컨텐츠를 만들 때 특히 홈페이지라든지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네이버 블로그를 잘했던 역량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워낙 숏폼이 유행이라서 꼭 블로그를 잘하지 않더라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숏폼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오히려 직업으로 확장될 확률은 되게 넓어졌죠. 네 번째,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블로그 하나만으로 수익을 얻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릴스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 광고 수익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그 어떠한 플랫폼도 쉽진 않습니다. 그 중에 블로그가 금액이 가장 짜긴 해요. 그래서 단순히 글을 올려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블로그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나만의 컨텐츠가 있다, 상품이 있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기업용 채널로서 블로그가 가진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데이터 센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는 이 이유가 너무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10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8년 전에 어떤 시도를 했는지 유일하게 다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은 블로그밖에 없어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도 글을 안 쓴 건 아닌데 너무 짤막하게 써놓기도 했고 그리고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처럼 이게 컨텐츠가 돼서 자산이 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과거에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남겨놓는 작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플랫폼은 블로그밖에 없죠. 인스타그램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기 때문에 진짜 글에 검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내 일의 여정, 생각들을 남겨놓지 못한 게 이제 와서 정말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의 생각과 고민과 여정들이 나중에 훗날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잘 쌓아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블로그만큼 강력한 플랫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블로그를 꼭 하셔야 하는 대상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프리랜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프리랜서라면 네이버 블로그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의 담당자들이 누군가를 찾을 때 여전히 네이버 플랫폼에서 많이 검색하기 때문이에요. 인스타그램은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쉽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유튜브도 이 사람의 컨텐츠 하나하나 클릭해서 다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한눈에 이 사람의 이력,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느낌인지를 볼 수가 있어서 빠르게 컨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저도 초기에 블로그에 쌓았던 여러 가지 후기들 덕분에 기업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블로그에 강의 후기 같은 걸 올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신규 고객이 연락 오는 빈도가 줄어드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공방을 운영하시는데 1대1로 고객을 상대하는 수업하시는 분들 말고 기업에 대량 납품하시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블로그가 훨씬 더 인스타그램보다 파워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같은 강사를 포함해서 디자이너, 공방을 운영을 하시거나 어찌됐건 기업의 담당자들한테 내가 눈에 띄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류의 일을 하는 프리랜서나 1인 기업 분들은 블로그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저는 SNS 왕초보가 브랜딩을 한다. 그러면 블로그부터 하시는 것을 많이 권장을 드려요. 그 중에서도 텍스트, 글을 쓰는 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라면 인스타그램보다 블로그가 훨씬 더 좋습니다. SEO라고 하거든요. 검색 결과에서 내 글이 잘 노출될 수 있게 글 쓰는 방법이에요. 최근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도 바뀌고 있는 게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글을 쓰잖아요. 이 글에 얼마나 내용이 충분히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적절하게 키워드가 잘 들어가 있는지, 이런 SEO 관점에서 글이 더 많이 노출되고 추천된다고 하거든요. 온라인상에서 내 컨텐츠가 남들한테 보여지게 하는 스킬을 익히셔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키워드예요. 그리고 글을 쓰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훈련하기가 가장 좋아요. 블로그를 키워봤다? 다른 플랫폼 키우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문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그냥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검색이 잘 되는 방법으로 글을 써야 할까? 이런 것을 공부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을 블로그를 통해서 쌓으실 수 있다. 초보자에게 블로그가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내 글을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실망하시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글을 바꿔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볼까? 어떻게 키워드를 바꿔 써봐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올까?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친구들도 쉽게 보잖아요. 아무거나 쓰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요즘에 피드도 결을 맞춰야 된다, 예쁘게 해야 된다 이런 강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올리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편하게 글을 쓰는 것 자체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면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어서 꾸준히 발행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해봤다?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내가 주제가 뾰족해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 초보자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컨텐츠도 명확하지 않다. 이럴 때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충분히 많은 훈련을 하면서 스킬을 키우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부업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체험단으로 많은 상품과 뭔가 서비스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잘하게 되면은 거기에 원고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쓸 돈을 덜 쓰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 리뷰를 통해서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혜택은 웨딩 스드메를 저는 블로그 글 5개와 체인지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3일간 약 100만 원 정도 하는 코칭 교육을 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써드리는 조건으로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돈을 내고서라도 듣고 싶었던 수업인데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수업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충분히 이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업의 마케팅 용도로는 블로그 후기가 주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 내 블로그 자체가 조금 커서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가 되셨나요? 제 오늘 얘기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해보고 싶다,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물을 좀 드릴까 해요. 제가 쓴 이 책 블로그로 시작하는 퍼스널 브랜딩 컨셉이라서 뭔가 읽기 쉽게 초보자들 대상으로 썼지만 스킬적인 거, 어떻게 검색어를 잡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거 다 적어놨거든요. 이 책이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참에 진짜 블로그 열심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책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